자, 오늘은 이제 합성함수부터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535번부터 해설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두 함수에 대해서 g.f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범위를 줬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fx를 t로 치환해서 푸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x-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걸 접어 올리니까 이런 승리의 V자 모양을 띠겠죠. 그리고 한 칸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라는 녀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고요. 4라는 값은 여기가 2니까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똑같은 위치에 4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fx라고 하는 이 친구의 범위는 치역의 범위를 보시면 되고 -1 이상이면서 2 이하가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t가 되니까 -1 이상 2 이하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t를 보시면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친구는 t가 언제일 때죠? 1일 때죠. 그래서 -1은 두 칸 차이 나니까 -1은 여기 있을 거고, 2는 한 칸 차이 나니까 살짝 위에 있을 거예요. 최대값은 1일 때니까 맥시멈 값은 1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17이 나옵니다. 미니멈 값은 -1 집어넣으면 되고 9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6 이렇게 되겠죠. 536번. 자, 지금 이 적용 0과 1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자,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자, 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역이 이제 그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합성함수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런 합성함수가 있다고 함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f를 통해서 g로 가야 되니까 g.f가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x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에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 이 y에 대응이 되는 원소들이 있을 거니까 뭐 제가 예시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택을 다 할 필요는 없죠. 뭐 3을 선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z라는 녀석은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이 있다 이렇게 치면 1에 있던 애가 1로 갔다가 다시 이제 뭐 이 1에 갔으니까 요 1이란 녀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대응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에서 1로 갔다가 1로 가는 거니까 결국 1로 가는 거죠. 정의되겠죠. 2도 2에서 2로 갔다가 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뭐 3도 2로 갔다가 2로 가고 4도 1로 갔다가 1로 다시 가니까 이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되는 건 뭘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제가 4라는 원소가 3에 대응이 됐어요. 근데 이 합성함수 z 안에 누가 없냐면 3이 없는 거죠. 이러면 4가 3으로 갔다가 3에서 여기에 3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대응되는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4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합성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요걸 만족시키면 되겠죠. 요 친구의 원소들,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죠. 치역. 이 치역의 원소들이 이 정역의 원소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치역이 얘가 1, 2, 3인데 정역이 지금 1, 2니까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렇게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의 치역, gx의 치역을 보시면
0을 대입했을 때 fg0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요. g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0에서 1로 정의가 됐으니까 f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요게 돼야 되고, 그럼 이제 지금 g라는 녀석은 여기에 대응이 됐고 1이라는 녀석도 여기다 대응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예요. 1 해버리면 0이 2를 선택했는데 2가 여기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이 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둘 다 0이어도 되죠. 왜냐하면 치역이 0이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둘 다 똑같이 1이어도 되죠. 대응이 돼야 되니까 0, 1이어도 되고 1, 0이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한 a랑 b를 다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둘 다 0일 때를 보시면 a가 0이니까 b도 0이죠. 그래서 a는 0, b는 0이라서 두 개 더하면 0이 되겠죠. 두 번째는 둘 다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가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죠. 3번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네 번째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a가 0이니까 b는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 그래서 가능한 모든 a 더하기 b의 합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을 다 더하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37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n으로의 함수가 있고 현재 이 친구가 fn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gn도 이렇게 나와 있고 hn도 이렇게 나와 있죠.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나머지. 그때 이제 구하라는 건 요거니까 G25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G25는 9의 25승의 1의 자리 숫자거든요. 그럼 이제 규칙성을 보셔야 돼요. 9의 1승이 9잖아요. 9의 2승은 81입니다. 9의 3승은요 729인데 이거를 다 계산하고 있으면 미쳤죠. 그래서 뭐만 보면 되냐면 1의 자리씩만 보면 돼요. 얘가 9니까 9를 한 번 더 곱하면 81이니까 1만 남겠죠. 그리고 이 1에다가 또 9를 곱하면 9가 되니까 9가 되겠죠. 이 9에다가 또다시 9를 곱하면 8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9191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고 홀수일 때 9, 짝수일 때 1인가 1이 되니까 이 친구는 얘가 홀수니까 얼마가 되죠?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9가 되고 그럼 F9를 찾으면 되고 얘도 동일하게 7의 9승이니까 7은 7이고 7의 2승은 49니까 9고 9에다가 7을 또 곱하면 63이니까 3이 되고 3에다가 7 곱하면 21이니까 1 되고 1에다가 7 곱하면 7이라서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다시 띄고 있죠. 7931이. 그래서 아까 이제 7의 9승이니까 9를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라서 여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7이겠죠. 자, F75는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게요. 75는 75를 4로 나누면 되고 4로 나누게 되면 32라서 나머지가 3.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 그래서 H의 3을 구하면 되고요. H3은 3의 6승, 3의 6승을 5로 나눈 나머지래요. 3의 5승까지가 243이니까 729가 되고 5로 나면 나머지가 4가 되겠죠. 거기다 1을 더하라 했으니까 5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5라서 두 개 더하시면 1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38번 보도록 합시다. 자, G는 X에서 X로 가고 F.G랑 G.F랑 동일할 때 G1은 4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랑 동일해야 된대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G1은 4라고 했으니까 G1은 4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G1은 4가 되니까 F4가 될 거고 GF1이겠죠. F1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으면 4의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1, 2, 4라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G3이 될 거예요.
그리고 F4라고 하는 값은 2가 아니니까 4를 집어넣으면 7의 양의 약수고 7은 양의 약수가 2개죠. 2개. 그래서 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G3은 2라는 결과를 얻었고 G1은 4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G3은 2니까 결국 이제 G2가 필요하고 G2랑 G4를 결국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항상 얘를 만족한다 했으니까 어쨌든 뭐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 양변에다가 이번에 2를 대입해 볼게요. G2는 여기는 이제 GF2가 되겠죠. 그럼 F2는 2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G1이랑 동일하다. 근데 이제 G1이 4라고 했으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그러면 FG2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G2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F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제 G2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G2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G 더하기 3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 중에서 양의 약수가 4개가 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1 넣으면 4가 되고 4의 양의 약수는 2개죠. 2 넣으면 6이니까 6의 양의 약수는 4개죠. 3 넣으면 2 넣으면 5니까 양의 약수 2개고 이걸 좀 적어 놓을게요. F1은 4고 F2는 2고 F3은 6의 양의 약수는 4개고 F4는 7의 양의 약수는 2개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1이면 3이죠. 실수하네. 이게 나와야 되죠. 얘가 3이면 된다. 그래서 G2는 3. 요 값이 3이겠죠. G4를 구하라 했으니까 FG4도 마찬가지로 또 양변에 4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F4는 아까 2라고 했으니까 G2랑 동일하고 G2는 3이니까 F가 3이 될 때가 언제냐면 이 상황이죠. 그래서 G4는 1이면 되죠. 그래서 얘가 1이라서 2개 더하시면 4가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39번 X에서 X로 가는 어떤 두 함수 FG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고요. F1은 3이다, G2는 4다, 그 다음에 FG1은 1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자 GF4는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 거냐,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 X에서 X로 가니까 이거를 좀 4개를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4개 그려 놓고 이렇게 가는 게 F, 이렇게 가는 게 G라고 합시다. 이것까지 다 하고 복제할 걸. 아우 귀찮아. 일단 나와 있는 정보를 생각해 보면 F1은 3이고요. G2는 4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G1이라는 값이 뭔지 모르죠. 근데 G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F가 1이 선택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G1이 1이면 F1은 3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G1이 2일 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G1이 2가 되면,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G1이 2다라는 케이스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그럼 G1이 2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F2라는 값이 1이니까 F2는 1이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됐죠?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G 입장에서 봤을 때 2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GF4가 2니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정보 중에서 이미 G1은 2라고 했으니까 F4가 1이 돼야 되겠죠. F4가 1이면 여기서 뭐가 생기죠? 1대1 함수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구나. 이 첫 번째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얘가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인 G1은 3이다를 좀 보셔야 되겠죠. G1은 3이 G1은 3이다. 그러면 이제 G1이 3이니까 F3은 또 1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가 요건데 F4가 얼마인지를 모르죠. F4가. 그래서 그냥 추측을 해봅시다. F4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F4가 4니까 G4도 2를 만족해야 되죠. G4가 2 만족하면 뭔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뭐 끝났네요. 이러면. 근데 이제 아까 G4가 4가 아니라 G4가 2라고 해볼까? G4가 2가 되면 G2는 2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또. 그러니까 내가 잘 골랐구나. 얘가 이렇게 가고, 그럼 얘가 이제 남아있는 거 이렇게 가면 되죠.
G4는 2니까 이렇게 G3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 F2는 얼마입니까? 2니까 G2는 4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5가 된다. 이렇게 약간 이제 살짝 노가다가 좀 필요하고 케이스 분류를 차근차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이게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평소에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시험장 가셨을 때 케이스 분류 무조건 하게 될 건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케이스 분류를 못 해버리면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든 합성함수 그래프든 뭐든 간에 연습이 필두로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잘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케이스 분류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상황 잘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해설지 절대 보지 마시고 케이스 분류는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540번 보도록 하죠. 의미 아닌 정수 n과 0과 9 사이에 있는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형은 0이라는 이제 조건을 줬고요. 요거를 줬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생각해 보시면 n이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음수만 안 나오면 되니까 0이 나올 수도 있죠.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그럼 이게 뭐냐면 얘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랑 1000의 자리 이런 애들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33이면 330 더하기 k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k가 또 0과 9 사이에 있으니까 1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숫자를 가져왔을 때 그 숫자를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죠. 100이면 어떻게 할 거냐? F100이면 얘는 F10과 0을 더한 거죠. 맞죠? 왜냐하면 10 더하기 0,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더하기 0으로 볼 수 있잖아. n은 1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0 이렇게 될 거야. 요걸 좀 빨리 하자고 이제 규칙성을 찾으면 F10이 또 필요하죠. F10을 구하려면 F1 더하기 0이어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F1을 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F1이라고 하는 거는 F0 더하기 1이어야 돼요. 1의 자리 숫자니까. 그죠? 근데 F0은 0이라 했으니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왔고 F1은 1이고 F100도 1이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볼 수 있죠. 999는 F999를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F의 99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F의 또 99는 어떻게 또 처리할 수 있죠? F의 9 더하기 9로 처리할 수 있죠. F의 9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F의 9는 F의 0 플러스 9로 처리가 되고요. 얘가 9가 되고 얘가 이제 18이 되고 얘가 이제 27이 돼서 얘가 F27을 묻고 있다. 그럼 F27은 또 뭘로 바꿀 수 있죠? F2 더하기 7로 바꿀 수 있고 F2 더하기 7은 또 F0 더하기 2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얘가 9가 되죠. 그래서 9가 맞다. 자, fn이 6의 배수면 n은 6의 배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fn이 6의 배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6의 배수면 오케이. 그럼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려면 일단 뭐 fn이 6의 배수가 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f의 6이라고 하는 것은 f 더하기 6이니까 6이 되죠. 얘 6의 배수죠. 그럼 n은 6의 배수네? 뭔가 맞는 것 같아. 한 번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f12는 어떻게 되죠? f의 1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f1은 1이거든요. 이제 좀 약간 캐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n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됐을 때 fk라고 하는 거는 k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죠? 3이죠. 근데 이제 fn이 6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가정이 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고 f18 볼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f1 더하기 8이 될 거고 이게 9가 된다. 이것도 6의 배수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항상 성립이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식을 둬놓고 얘가 6의 배수니까 6L 이렇게 두면 제가 봤을 땐 조금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 되는데 얘가 6의 배수인데 얘가 6의 배수가 아닌 상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발레를 또 찾아보라는 거죠. 발레가 어지간하면 없으면 그냥 디귿을 맞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뭔가 노가다 카운팅해서 이게 6의 배수가 되는지를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6의 배수가 아닌데 6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요게 있죠. 24. 요거는 F2 플러스 4가 되고 이건 6이죠. 그러니까 F24는 미안해요. 아닌 걸 찾으라고 해놓고 그냥 F15면 될 것 같지 않나요? 얘는 얼마죠? F1 더하기 5죠. 그러니까 F1은 1이니까 얘는 6이라서 6의 배수지만 N은 6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디귿을 저렇게 풀면 이게 발레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는 뭐 답만 봐야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 게, 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얘는 생각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정과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건 대우입니다. 대우. 그래서 N은 6의 배수가 아니라면 Fn은 6의 배수가 아니다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6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N을 6의 배수가 아니니까 6의 배수가 아닌 거를 이렇게 집단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6k 플러스 2, 6k 플러스 3, 6k 플러스 4, 6k 플러스 5. 이게 뭐냐면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 3, 4, 5인 애들. 나머지가 6인 건 당연히 나머지가 0인 것과 동일하니까 6k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웃긴 게 이게 10n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되다. 이건 될 수가 없겠네. 이렇게 하면 조금 많이 빡셀 것 같다 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귿은 발레를 조금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쉽지 않나. 근데 이게 너무 가정이 크잖아. FN이 솔직히 생각해봐. FN이 6의 배수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는 진짜 충분히 설계할 수 있죠. 아까 15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이걸 만족하니까 10의 배수들 중에서 더해서 6이 되는 거는 5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최초풀이라서 디귿은 발레를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랑 G가 이제 모두 1대1 대응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주는 놈이 좀 달라져 있죠. 서로 위치가 좀 바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2가 6이고요. G3이 2라고 나와 있죠.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일단 대입을 해봅시다. 뭐 내가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입을 해보면 되고, 집합 Y의 어떤 원소라고 하니까 그 어떤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뽑는 게 단 한 개라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나를 해석을 하는데, 나를 해석할 때 엔간하면 여기를 최대한 이제 지켜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할 겁니다. F, G, F2는 F2가 6이라 했으니까 F, G, 6 이렇게 될 거고, G6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4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F, G 이번에는 뭐라고 해볼까요? 좀 쉽진 않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4를 집어넣어 볼까요? 왜냐면 F2가 6이잖아요. 그러면 겉껍데기가 6이 되는 값이니까 F에 자 4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6이 된다. 그럼 이제 F4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 GF4를 알 수 있죠. GF4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야 된다? F 값이 6이 되기 위해서는 2를 만족하면 되죠. 2를 만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럭키하게도 G3이 또 2라고 했으니까 F4가 3이라는 거를 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가 3이니까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왜 하나밖에 없냐라고 하면 F2가 6이고 F4가 3이면 F1이나 F3 둘 중에 하나만 결정 지으면 1대1 대응이니까 걔가 아닌 남아있는 원소들을 채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X가 1, 2, 3, 4고 지금 Y가 3, 4, 5, 6인데 여기서 F2가 6이고요. 그 다음 F4가 3이니까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야죠. F1이 4냐 5냐 이렇게 둘로만 케이스 나누면 사실 쉽잖아. 그치? F1이 4냐 5냐. 그래서 요 상황을 제가 1번 상황, 요 상황을 제가 2번 상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다 조건도 아직 만족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상황부터 보시면 F1이 4니까 자연스럽게 F의 3 값이 얼마가 되죠? 남아있는 5를 뽑을 거고요. 얘도 F3이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아까 이제 구했던 식에서 F 값이 4를 만족할 때가 언제냐면 1이거든요, 안에가. 그러니까 이제 G6이 1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제 G6이 1이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요. 됐죠? G6이 1이고 G3이 2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또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1을 잡아보시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G, F1이라고 하는 게 3이 될 건데 F1이라는 값을 4라고 잡았으니까 얘는 4가 될 거고요. G4라는 값은 나온 게 아직 없죠. 근데 F에다가 3이 나오기 위해서는 4를 만족해야 되니까 G4는 4를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3, 4, 5, 6이니까 G5라는 값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 3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만족되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만족시키냐는 당연히 만족을 시킨다는 거. 이 첫 번째 상황이 되는 것 같은 데니까 이거 약간 좀 보류를 좀 해둡시다. 두 번째 상황은 F1이 5고 F3이 4인 상황이고요. F1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아까 여기서 4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3이면 됩니다. G6이 3. 그래서 G6이 3이다. G3은 2인 상태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하나 더 대입했던 거 1을 대입했던 거 1 대입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요거면 되죠. 그래서 F1이 얼마냐면 5입니다. 5. G5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G5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F가 3을 갖기 위해서는 4를 만족하면 되니까 G5가 4가 되고 그러면 3, 4, 4라는 녀석은 1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다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를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소가 한 개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자연스럽게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예를 보시면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속을 볼 필요 없이 겉에부터 보시면 돼요. G가 언제 1을 갖냐? 6을 가질 때죠. 그래서 얘가 6이면 됩니다. 얘가 6. 그럼 F는 언제 6을 갖냐? 이거는 F가 6을 가질 때를 보시면 되고 그게 언제입니까? F가 2를 가질 때, 그죠? 2를 가질 때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가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GK가 언제 2를 갖냐는 요걸 보시면 되고 K는 3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상당히 이제 뭐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잘 이렇게 또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던 문제니까 좀 패스를 하고요. 자, 5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합성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좀 풀어 나갈 거냐 이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7분의 5라는 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죠? 좀 생각하기가 버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어차피 뭐 계속 반복되는 구조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요 그래프는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요 그래프는 2분의 1, 1을 지나니까 2x고요.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7분의 5는 2분의 1보다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이 7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분의 10에다가 7분의 14니까 7분의 4가 됩니다. 됐죠? 자, 얘는 결국 이거 아닙니까? F7분의 4? 그럼 F7분의 4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가 이제 2분의 1과 비교했을 때 14분의 8이 되고 얘가 14분의 7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7분의 4는. 7분의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분의 8 더하기 2라서 7분의 14라서 7분의 6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7분의 6이 된다. 그럼 7분의 6이니까 다시 누구? 2분의 1보다 무조건 크죠. 그래서 7분의 6을 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12 더하기 7분의 14라서 7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7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 합성되고 있는 구조니까 오케이. 일단 뭐 규칙을 좀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7분의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되죠.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7분의 4를 띈다. 그럼 네 번째부터 7분의 4니까 이게 순환하는 구조를 띠고 있을 거죠. 따라서 이게 몇 개 있는지만 좀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더했을 때 여기를 다 더했을 때 7분의 12가 됩니다. 7분의 12. 그게 몇 쌍이 있냐를 봐야 되죠. 그러려면 16을 3으로 나누면 되고
15개, 5개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곱하기 5 더하기 나머지가 하나니까 7분의 4가 되겠죠. 7분의 64.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543번을 보도록 합시다. 543번.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고 쳐봐요. 그럼 1을 고르고 3으로 갔다가 3에서 다시 2로 갔다가 2에서 다시 4로 갔다가 4에서 다시 1로 갔다가 1에서 다시 3으로 갔다가 3에서 다시 2로, 이게 순환하는 구조예요. 사이클 함수라서 사이클. 원소가 4개고 걔네들끼리 서로 사이클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F 4번 합성한 게 I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F 1번, F 2번, F 3번, F 4번째에 1에서 1로 돌아온 거죠.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4번의 사이클이다. 그러면 F33A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F의 1A랑 동일한 거예요. 33을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니까. 그 다음에 F99의 B도 4로 나누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죠? 98. 98이 아닌가? 4로 나누면 3. F 3번 합성이랑 동일하다. 볼 수가 있죠. 이게 언제 가장 최대가 되느냐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럼 얘가 제일 유추하기가 쉬우니까 얘가 4가 될 때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얘를 최대치로 맞춰놔요. 4로. 그러면 얘가 이제 4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도 4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치? 4가 되도록. 둘 다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FA가 4가 될 때가 언제냐면 처음 선택한 놈 2죠. 2. 그래서 A가 2가 될 거고요. 3번 합성해서 4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시면 돼요. 2로 갔다가, 자, 이게 한 번이죠. 2에서 다시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2번이죠. 3에 다시 이렇게 갔으니까 1. F의 3번 1이 4가 된다. 그래서 B는 1. 그래서 2개 더하시면 5가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45번. 300에 합성했을 때 50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50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50을 집어넣죠. F50. 그건 49입니다. F 두 번의 50은 F49가 될 거고 F49는 48이에요. 계속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 보면 F에 언제 이렇게 될 건지는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1일 때 49였습니다. 2일 때 48입니다. 두 개 더하시면 5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0이 될 때까지를 보시면 50, 50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의 51은 뭐가 될 거냐면 이제 하나를 더 빼야죠.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의 52는 이게 뭐가 되죠?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 F 마이너스 1은 1이 됩니다. 1이니까 다시 F의 53의 50은 F의 1이니까 요거는 다시 이제 또 0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1 될 거고 0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순환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어디서부터? 50에서부터 순환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주기는 0, 마이너스 1, 1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300번 합성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49번째까지는 어쨌든 0이 되는 건 이제 50번째 딱 처음으로 0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이클을 돌리면 되죠. 그럼 지금 합성이 300번 합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49번까지 합성을 하면 F49에 50을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의 50번에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50이고 얘가 300이니까 두 개를 뺀 다음에 한 개를 더하면 그게 이제 개수가 되겠죠. 몇 번의 카운팅이 되는지. 그냥 항상 예시를 드시면 돼요. 예시를.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300에서 50을 개수를 세면 251개인가요? 50에서 300 그죠? 50에서 251개. 그 251개를 주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24가 되고 11이라서 2가 돼서 3이죠. 9가 돼서 나머지가 2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나머지가 2니까 요 친구가 되네요. 요 친구.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46번을 보도록 할게요. 유리수 전체의 집합 Q라 하고요.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유리수라면 루트 2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무리수라면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처음 기억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이걸 만족하는지를 보려면 이제 x에다가 유리수를 집어넣을 건지 무리수를 집어넣을 건지를 고민을 합시다. 첫 번째, 유리수를 집어넣게 되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유리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얘도 루트 2겠죠. 근데 f의 루트 2는 무리수니까 1이죠. f의 1은 유리수니까 루트 2죠.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제 무리수 넣으면 얘가 1이 되죠. 무리수 넣으면 얘가 1이 되죠. 유리수니까 루트 2가 되죠. 다시 무리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 그럼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함수 gx는 fx 더하기 fx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2개다. 그러니까 이제 gx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는데 이 치역의 원소가 2개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를 집어넣으면 되고 x가 첫 번째 유리수라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유리수를 집어넣었어요. 계속 우리가 그것만 고민하면 되니까 얘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무리수가 나오죠.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f의 무리수니까 1일 거다. 됐죠?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때를 보자고. 그럼 얘가 이제 무리수죠. 얘가 1이 되죠. 유리수죠. 1과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죠. 무리수 넣으면 1이죠. 그래서 1입니다.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틀린 거고. 디귿. x1이 실수고 x2가 실수라면 이제 실수를 집어넣었다는 건 유리수 넣은지 무리수 넣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를 집어넣었을 때 요거면 요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함수는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 건데 한쪽은 유리수를 넣고 한쪽은 무리수를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그럼 유리수랑 무리수를 집어넣었던 거를 곱했으니까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입니다.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1이냐?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무리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루트 2 이런 거는 무리수가 되겠죠. 하지만 누가 있습니까? 0 곱하기 루트 2는 0이잖아요. 곱해도 얘가 유리수가 될 수 있고 유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루트 2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47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단순 계산 같아 보이죠? 느낌상. 자, 요게 이제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fx라는 게 이차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축대칭입니다. 축대칭. 예. 그래서 자,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결국에 이거 감싸고 있는 게 f고 이거 감싸고 있는 게 f예요. 그럼 함수 값을 보는 거죠. 요 안에가 어떤 값인지 상관없이. 그럼 실제로 첫 번째 케이스는 f2랑 f4가 같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 이거랑 이게 a야. 그러면 fa랑 fa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a랑 b가 서로 다르더라도 얘가 다르더라도 fa랑 fb는 같아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a랑 b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 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a랑 b 중간에 축이 있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죠. a와 b의 중점이 p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여기가 p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써주면 돼? 얘를 a라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f2랑 f4를 더한 거에 중점이 꼭지점의 좌표니까 얘의 꼭지점은 1이잖아. 1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2가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총 두 가지의 상황을 보시면 되죠. 첫 번째 상황부터 보시면 이건 틀렸을 것 같은데 2 넣으면 a입니다. a 4를 넣으면 a 더하기 8이에요. 다르죠. a랑 a 플러스 8이 어떻게 같아요? 8을 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야. 2를 넣으면 a가 되고 4를 넣으면 a 플러스 8이라서 두 개 더한 게 2다. 2a는 마이너스 6이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f의 6값은 36에서 12 빼기 3이니까 21인가요?
24에서 3 빼니까 21.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스텝 3 문제를 풀게 되면 제 기억상으로 스텝 3 문제 중에 딱 저 문제가 있었어요. 저 문제가 어디 있죠? 요거 그렇죠. 예, 제가 다 풀어봤던 거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gx랑 x랑 같냐? 이거랑 이제 이게 다를 때는 이거 축방정식 이용해서 하는 거. 하여튼 이 참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아니지만 알면 풀고 모르면 좀 많이 헤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죠? 이건 사이클 함수 같은데, 그죠? 최소값이 얼마냐? 자,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클 함수 알잖아요. 사이클 함수는 자기 자신을 뽑거나 자기 자신 아니면 이제 자기 자신을 뽑지 않을 때는 원소가 2개일 때는 이런 구조를 띠고 원소가 3개짜리는 이런 구조가 띠는데 5개인데 지금 2개, 3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여기에서만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3을 대입했을 때는 안 됩니다. 3 대입하면 4 되고요. 4 대입하면 5 되기 때문에 3에서 결국 5로 가니까 2번 합성한 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번 합성한다고 자기 자신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1을 넣었더니 2가 된 거 한 번, 2에서 1을 넣으니까 2번, 1에서 다시 2로 가니까 3번, 3번 합성했을 때 1에서 2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바로 이 포인트를 활용을 해야 된다. 얘 입장에서는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데 4번 합성해도 자기 자신 되고 6번 합성해도 자기 자신 되는 거고요. 얘 입장에서도 보면 3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지만 6번 합성해도 자기 자신 되는 거고 9번 합성해도 자기 자신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엠의 최소값은 최소 공배수라는 거야.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괜찮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땡큐하게도 6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0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6, 1, 6, 40, 6, 6에 36. 자, 얘가 40이니까 6, 6에 36. 나머지가 4네요. 나머지 4. 얘는 이제 F의 4번 A랑 동일하다. 이렇게 바꿀게요. 2000도 마찬가지죠. 200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6, 3, 18, 6, 3, 18, 18. 2겠죠? 그래서 얘는 2번 합성한 거랑 동일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4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는데 일단 5를 고르시면 안 돼요. 5 고르면 대참사죠. 4를 골라도 안 돼요. 0이 없기 때문에 3, 2, 1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좀 분류해서 해야 되죠. 첫 번째, 1이고 3인 경우, 2고 2인 경우, 3이고 1인 경우 이렇게 총 3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 4번 합성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요게 1이고 요게 3이 나와야 돼요. 4번 합성해서 1이 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뭐 자기 자신 뽑으면 되죠. 자기 자신. 그죠? 1을 뽑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1에서 1로 가죠. 그쵸? 얘 입장에서 봤을 때 4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인데 그러면 1 넣었을 때 1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1일 때가 된다. 요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1, 요거는. 그럼 4번 합성했을 때 1 되는 게 얘밖에 없냐? 그렇죠? 왜냐면 1로 가는 거니까 이쪽에서만 봐야죠. 이쪽에서만. 평한 쪽이 이쪽인데 이쪽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1밖에 없을 것 같고 B는 그러니까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이번에 보지 마시고 얘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역순으로 가시면 되죠. 3을 언제 뽑을 수 있냐? 한 번 가면 5로 가고 5로 갔을 때 4를 넣었을 때 이게 3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 하나씩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많을 수도 있나? 요거는 4번 합성해서 2를 뽑으래. 그러면 일단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거 자기 자신 뽑으면 되죠. 4번 합성이니까. 그죠? 4번 합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번 합성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뽑으면 되니까 B가 2일 때 요거밖에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2가 되려면 결국 이 안에서 계속 사이클을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4번 합성하냐 2번 합성하냐인데 어차피 이 친구는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여기서 2가 나오려면 2번 합성해서 2가 나오려면 그냥 자기 자신을 뽑아주면 되고 4번 합성해서 2가 나오려면 자기 자신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로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 합성해서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3번 합성이야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 합성은 약간 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역순으로 돌리시면 되고 3이 되기 위해서 1번, 2번,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 구조이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도 되죠. 3번 합성에 F에 A, 그 다음 이거를 I 곱하기 FA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게 FA잖아요, 그죠? FA가 3이 될 때를 보면 되고, 그게 언제일 때야? 뭐 심플하게 바로 볼 수 있네. 5일 때죠. 그래서 A가 5일 때. 그 다음에 이제 2번 합성해서 1 되는 건 여기를 보시면 되고, 자기 자신 뽑으면 되잖아요. B는 1. 그래서 총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요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수업 시간에 푼 문제는 패스하겠습니다. 빠르게 하자고. 자, 요걸 봅시다. f.gx가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너무 좀 빨리 가나? 다시 550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림같이 이제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차함수 fx의 그래프랑 뭐 이게 3,0에서 만난대요. 오케이. 함수를 직접 결정을 지어도 돼요. fx랑 gx가 필요하면 각각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fx를 모르니까 fx를 그냥 임의로 둘까요? a라고 잡고,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6이 꼭지점이니까, 근데 뭐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5만큼 차이 나니까 얘 5 빼면 마이너스 7.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과 3에서 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7. 근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6 나와야 돼.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5에는 6, a는 마이너스 25분의 6. 아우씨, 하지 맙시다.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요거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이거 방정식인데, 얘가 0 되는 게 언제냐는 겉을 보시죠. f가 언제 0이 되냐? f는 이차함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마이너스 7이었죠. 마이너스 7이랑 3일 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gx를 3을 만족할 때 x값이랑 gx가 마이너스 7이 될 때의 x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실근의 개수니까 개수만 카운팅하면 되는데, gx는 직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y가 3을 만족하는 x값이 한 개는 있을 거고, 마이너스 7을 또 만족하는 x값은 반드시 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카운팅하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됩니다. 2개. 그래서 기억이 맞다. 니은을 가시면 이제 fx 제곱이랑 gx의 제곱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요거는 이제 fx랑 gx가 같을 때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fx랑 gx가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 이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뭘로 해석이 되죠? 교점으로 해석이 되고, 교점은 하나,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2개가 나옵니다. 2개. 자, 근데 fx랑 g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개가 서로 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시킬 거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얘를 넘기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프로 해석을 하셨잖아, 1번을. 2번도 그래프로 해석해서 얘를 그리면 되죠.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 g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3,0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몇 개를 가져요? 하나, 2개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도 2개다. 그러니까 4개다라고 하면 틀렸다. 왜? 앞에는 뭐라고 적혀있어? 서로 다른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자, 어떻게 나왔죠? 하나, 둘, 셋, 넷인데 얘가 중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개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디귿.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실근의 합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fx의 식을 직접적으로 이제 찾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0이 될 때를 먼저 보시면 되죠. f가 언제 0이 되냐를 먼저 따지셔야 되고,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fx가 마이너스 7이거나 fx가 언제 3이죠.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만족할 때를 찾으면 되고, 3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6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3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fx랑 y는 3이랑 만나는 요 실근들의 합이에요. 합. 이게 뭔지는 모른다고. 그럼 이걸 구하려면 내가 fx의 식을 결국 구해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요거랑 요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다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를 제가 x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x를 더한 거고, 요만큼의 길이도 x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x를 뺀 거죠. 그럼 이거랑 이거를 더하시면 실질적으로 얘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의 합은 각각 값은 모르지만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얘도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마이너스 7도 하단 내려가면 만나겠죠. 여기랑 여기. 그럼 요것도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길이 같으니까 요거랑 요걸 더하는 거는 마이너스 4일 거다. 그래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8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지.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이다가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51번을 보시면 이제 이번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정식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해라라고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fx는 t라고 치환을 할게요. t라고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는 이제 얘의 치역을 보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치역의 범위가 밑에서 올라왔다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누구지? 뭐 알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보다는 작아야 됨. 뭐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자고요. 그럼 결국 뭘 만족해? ft는 t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찾으시면 되고, 그때 이 t 값이 누구냐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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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총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4개니까 이거 답은 4개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다시 뭘로 해야 돼요? t가 알파일 때,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라고 쳐볼게. 알파면 t가 알파니까 t를 다시 fx로 바꿔서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씩 가보자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아까처럼. 그러면 알파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야, 알파.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요 직선을 그으시면 돼요. 요 직선. 알겠죠? fx랑 알파랑 만나는 그거는. 그래서 요 친구의 해는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도 베타가 되니까 베타로 선을 그었을 때 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개수를 궁금해하잖아. 누가 궁금한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니가 궁금하니까 이제 찾았죠. 얘도 여기를 기점으로 끄면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 얘도 여기를 기점으로 끄면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니까 4개, 4개, 2개, 2개니까 총 12개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12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52번.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 했으니까 패스. 553도 패스. 수업 시간 했으니까 554도 패스.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3번까지 합성하라 했는데 2번 합성하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눈에 조금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쉽지는 않죠, 이런 문제가. 자, 가볼게요. 1-2x라고 했어요. 그림을 조금 더 작게 그릴게요. 1-2x. 그럼 0,1을 지나고요. 2분의 1,0을 지나니까 얘가 1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fx입니다. 그러면 f를 합성을 해야 되니까, f 합성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를 더 쉽게 그려서 2개를 통해서 fx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간은 마이너스 그 2분의 1과 1 사이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1. 자, 그러면 요 영역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를 속함수라고 잡을까요? 그냥 여기를 속함수로 잡고 여기를 겉함수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0과 2분의 1 사이를 요걸 보시면 되죠. 얘가 이제 속의 입장이고 얘가 이제 겉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에서 2분의 1로 가면 그거에 대한 대응점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걔네들은 이제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에서 0으로. 그죠? 그 1에서 0은 이 1이라는 녀석은 정의역이 여기에 대한 정의역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거를 이 안에 그려 주셔야 되니까 길이 어차피 같잖아요. 비율관계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여기가 4분의 1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2분의 1과 1 사이는 여기를 보시면 되고, 0에서 1로 올라가니까 0에서 1 다시 0에서 1로.
그래서 이 그림이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그려지면 돼요. 되셨죠? 자, 이게 뭐가 된다? f.fx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뭘 보자?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이제 겉함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바꾸는 거죠? 이제 느낌이 오죠? 살살.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친구입니다. 이거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1이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영역을 보려면 속함수인 얘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0으로 가니까 1에서 0이면 요게 그대로 다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V자가 다 있어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4등분 해줘야 되죠. 4등분 해서 진짜 극혐이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분의 1에서 1은 다시 0에서 1로 올라가죠. 0에서 1로 올라가니까 요 그림이 그대로 또 그려질 거다. 그래서 이제 요 영역을 복사해 주면 돼요. 저는 이제 신세대를 써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럼 어차피 이제 여기도 4등분이 된 상태고 여기도 4등분 됐으니까 요거 하나당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 4개 있어서 2분의 1, 8분의 1 4개 있어서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게 hx고요. 얘가 4분의 1이라는 녀석과 만났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만나는 요점을 다 더하라는 거죠. 그치? 왜냐면 모든 원소들이 합이니까. 그럼 이거를 다 일일이 따로따로 구하는 거는 미친 짓이야. 뭘 써야 되냐면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대칭성을 써야 돼. 대칭. 되게 대칭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요 직선을 1이라고 잡으면 요만큼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를 더한 거, 요 알파랑 요 베타를 더한 거는 나누기 2를 했을 때 중점이니까 그게 1이 돼야 돼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의 2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거는. 그럼 봐봐요. 요거랑 요걸 더한 건요. 이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랑 요걸 더한 건요. 이거의 절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랑 요걸 더한 거는 요거의 절반이다. 요거랑 요거 더한 거는 요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야? 요거랑 요걸 더한 거는 2분의 1의 중간이죠. 왜냐면 구조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더한 거는 이 중간에 있는 2분의 1의 2배라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것도 똑같잖아요. 2분의 1의 중간. 요거랑 요거 더한 것도 2분의 1의 중간. 요거랑 요걸 더한 것도 2분의 1의 중간이니까. 그치? 2분의 1이 중간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더한 게 얘 2배니까 1.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총 4개 있으니까 답은 4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매기시는 거죠. 대칭성 이용해서. 알겠죠? 잘 기억을 좀 해둡시다. 이건 좀 약간 좀 합성의 투머치긴 한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조금 본질, 그 다음에 그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56번이 이제 합성함수 문제의 마지막 파트인데, 자, 요거는 이제 hx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hx가 놀랍게도 G다대프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치환을 딱 봐도 해야 되는 문제야. hx를 t로 치환해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이게 이제 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이 hx가 단순한 gfx가 아니라 이 g랑 fx를 합성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hx의 그래프부터 먼저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그게 쉽냐? 참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속함수가 fx니까 fx부터 먼저 그려보죠. 쉽진 않지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뭐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요 친구를 보시면 요거 약간 좀 대칭 구조네요. 0,-1을 지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걸 이제 접어 올렸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얘예요. 그걸 마이너스 배 하라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되죠. 됐죠? 그리고 두 칸을 올리래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다 지웁시다. 얘가 올라가면 되니까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됐죠? 나머지 지우십시다. 됐죠? 이렇게 요게 뭐가 됩니까? fx입니다. 요거 이겠죠, 당연히. fx. gx는 쉬워요. 요거는 뭐 승리의 v자잖아요. 승리의 v자. 1,1. 1 넣었을 때 1 나오잖아. 저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아니까 2가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gx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래프가 그려졌고, 그럼 h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hx. 그럼 구간을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얘가 속함수예요. 속함수니까 이 친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gfx니까 이제 구간을 요렇게 총 4개의 구간으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fx, gfx 요걸 봐야 되죠. x부터 보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까지, 0에서 루트 2까지, 루트 2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총 4개의 구간으로 쪼갤 수 있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이렇게 요거. 그럼 그때 이 치역을 보시면 저 밑에서 내려오죠. 마이너스 무한에서 2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2로 갔다 2에서 다시 마이너스 무한. 그죠? 그래서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다시 2로 갔다가 2에서 다시 마이너스 무한.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 되니까, 이제 fx가 요거니까 이제 g 입장에서는 요게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언제인지를 좀 살펴보면, 마이너스 2는 이거 또 가야 되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제 3이니까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한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2까지면 이제 저 멀리서 여기까지 딱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2가 뭐 한 여기쯤 있고 루트 2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루트 2까지는 딱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요 그림까지가 그려지는 거야. 4를 딱 찍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라고 치면 얘가 딱 여기서 여기까지 딱 그려지는 거죠. 개형이. 그러다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까지는 2에서 0으로 가니까 2에서 0은 이제 또 2를 또 잡아야 되나요? 잠깐만. 이거 플러스 2죠? 미안. 플러스 2니까 쏘리 다시 해야 되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림 다시 그려야 돼. 다시 마이너스 무한에서 2로 가니까 마이너스 2에서 무한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질 겁니다. 어디까지? 요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2로 바꿉시다. 2로. 살짝 내려갈까? 여기에 2. 그럼 이제 요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1이겠죠. 1.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다시 이제 2에서 0으로 가요. 2에서 0으로 가면 2에서 0이니까 요 그림이 그려져요. 요 그림. 그래서 요 구조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까지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 됐죠? 그 다음 다시 0에서 2로 가요. 0에서 2로 가니까 0에서 2로 가면 요 그림이 그려지겠지. 요 그림. 다시 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에서 무한대로 갈 때는 2에서 마이너스 무한까지니까 여기 있던 애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건 감소하는 거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거다. 그럼 결국 이제 이게 hx인데, 이 hx를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 거죠. 그래서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크거나 같다. t는 1 이상의 치환 범위가 생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가야지. 여기까지가 좀 어려웠을 뿐이지 그 다음 계산은 뭐 단순합니다. 자, 제가 h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어떤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2t 3승 마이너스, 자,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11t 제곱 플러스 19t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t에다가 2를 대입해 볼까요? 8, 2, 16에다가 마이너스 22 더하기 3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2고 훨씬 크네. 3 집어넣어보자. 27에다가 54. 근데 이거
1 집어넣으면 되나? 1 집어넣으면 딱 될까요? 1 집어넣으면 되네요. 1 넣으면 되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또 2, 1에다가 2, 5 이렇게 좀 마마주면 되지. 그래서 t의 값은 1 또는 2분의 5 또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셋 다 1 이상이니까 요거 다 채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치환 범위를 구하는 건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치환 범위를 살펴봤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치환 범위를 이제 치환 범위가 다 표현이 되니까 치환 범위를 이렇게 두더라도 얘네들이 다 채택이 되니까 안 둬도 되는데 결국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개수를 찾으려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해는 뭐가 되죠? hx가 언제가 되는? 1이 되는 x값. hx가 2분의 5를 만족시키는 x값. hx가 2를 만족하는 x의 개수들을 다 하나씩 카운팅하면 되죠. hx가 1이 될 때는요. 요겁니다. 요거 1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나죠. 그래서 네 개를 만날 거고요. 자, 2분의 5는 어디 있나? 라고 하면 2보다는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니까 두 개 있겠죠. 두 개. 그 다음에 2일 때는 몇 개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카운팅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더하시면 11개가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합성함수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잘 오답 정리하셔서 이번 파트가 되게 어려운데 그리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렵지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숙제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